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동포청이 제시한 재동포 정책 로드맵 방향이죠. 거기에서 이 국내 체조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 중국 동포분들이 특히 많이 보실 텐데요. 좀 더 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의견들을 함께 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4년도가 상당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저한테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렇게 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방문 취업하고 재동포 체류 자격 이렇게 나뉘어져서 동포 체류 정책을 펼치는 것서부터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리고 취업 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제약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고액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또 상황들, 그래서 좀 불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 뭐 재외동포 체류자격인들 지금 뭐 올라서 뭐 14만 원이라면 매달 15만 원씩 이렇게 낸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직거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죠. 근데 그런 직거지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그 인식, 뭐 이런 걸 개선. 물론 동포 사회에서도 스스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어떤 한국 사회에 바라보는 국내 동포,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반 등등 이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을 위한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재동포청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국내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겁니다. 80만 국내 동포 지원을 인프라 구축.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좀 개괄적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한국 국적이 아닌 뭐 영주 자격이라든가 재동포 체류 자격,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또 기타 이런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한 80만 이렇게 되죠. 이 국적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죠. 중국 동포들이 80만에서 거반 한 65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려인 동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기타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체류하는 동포들이 한 전체적으로 한 4, 5만 명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출입국 그 기본 통계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 체류하고 있는 80만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재동포청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재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하나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재외동포청이 챙겨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네. 어쨌든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아직까지 전담 부서가 없었죠. 물론 이 법무부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외국적 동포과가 있어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좀 관심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 3년 정도 가동하고 없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정책의 한 일환으로 이 동포 정책이 이루어졌던 측면, 거기에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이 동포로서의 인식되어진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다 보니까 이 동포들 스스로 오히려 목사에 와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재동포청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설립되고 또 이렇게 해서 재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국내 체험 동포들도 이렇게 재동포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저는 온전히 이제는 동포로서 인정받고 거기에 따른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이다.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동포청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재동포법에 의거해서 출범한 재동포청 정책 로드맵에서 80만 동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을 제시를 했다. 바로 재동포 기본법 제3조 사항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재동포 3조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부기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이 어쨌든 재외동포가 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데 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어쨌든 관련 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고용허가제와 관련 법령도 있죠. 그래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 그 다음에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우리가 보통 재동포법이라고 그동안 불렀던 법령이죠. 거기에 따라서 F4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 이에 이제는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있고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법들에 있어서 분산돼서 이 재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 출입국가 이 체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동포청이 이제 그런 법령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준수를 해가면서도 이 동포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 맞춤형 정책이라 할까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나간다. 그래서 재동포가 대한민국에 내에서도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아주 고무적인, 희망적인 그런 법조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뭐 구체적인 뭐 그런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뭐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각 부처별 어쨌든 그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에 따라서 재동포청은 국내 체류, 재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과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 국내 동포에 대한 지원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내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네, 편견을 갖고 보지 않고 차별을 해서 보지 않도록 정말 온전하게 동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 출입국 체류 관리 제도, 네, 누구는 방문 취업이요, 누구는 재동포요, 또 영주 자격이요, 또 뭐 이런 구분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취업 정책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가 좀 개선이 돼 가는다. 글쎄 뭐 한꺼번에 한 번에 시행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어쨌든 그런 정부 기관으로서 재동포청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국내 체류가 있는 동포들 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있는 국내 동포에 대한 지원.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있어도 마땅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는 재동포청이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해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재해동포청은 국내 교과서에 재해동포들의 한국 발전 기여 내용 등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을 주력 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네, 여기 보니까요. 국내 교과서에 재해동포들의 한국 발전 기여 내용, 네, 이런 것들을 수록한다. 그래서 이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주력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1동포, 그 다음에 중국동포, 그 다음에 재미동포, 저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 사업을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해동포청은 이미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재해동포에 관한 사항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해동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재해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재해동포의 역할 등을 한국의 검민정 교과서에 수록해서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재해동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작업이다. 네. 보니까 요즘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젊은 층일수록 중국 동포에 대한 좀 편견, 오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을 통해서 정말 중국 동포들의 그런 이주사라든가 그런 상황들, 그런 면에서도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기여했던 부분,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인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젊은 층으로부터 있어 가지 않겠는가.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아가서 재해동포청은 재해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곧 착수할 예정이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해동포의 활동과 중요성을 알리겠다. 네,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동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뭐 거의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보니까 한 1,500개 정도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을 다시 또 잘 다듬어서 또 여러분들의 반복적으로도 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재해동포청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또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동포들이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겠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포 여러분들이 더 같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그동안 노력했던 것도 어떻게 뭐 재해동포청에 또 지원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또 시청 도움 이렇게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구축 사업이다. 제도 정비 구축 사업이다. 네.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와 연결되어 있어 범부처 협업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국내 외국적 체류 동포가 증가하고 또 고령 등으로 인해 모국에 기환하는 동포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미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복수국적 제도의 연령 상한선을 내리고 또 재외동포 비자 등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서 동포들의 출입국과 정착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모국에 기환하는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 연금, 보험 등에 있어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파악에도 착수를 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동포들이 특히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고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에서 제도 정비 기반 구축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는 동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부서들이 있죠. 법무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하고, 이제는 제휴동포들이 협업체를 이뤄서 국내 체류하고는 동포들 겪는 애로사항,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합리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시간은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 최근에 있는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정말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서 자라는 손자녀들을 또 양육하는데 온임을 했던 분들,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기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국적 문턱을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죠.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면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 재미동포나 뭐 이런 쪽에 한국에 이제는 뭐 65세 되면은 한국에 와서도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연령 제한도 좀 낮춰달라. 그렇게 하면은 또 한국 경제나 뭐 여러분들 동포 사회에도 좋은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이 동포들이 한국에 다시 기원해서 사는 데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재동포청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가져보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국내에 정착하는 재동포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도 강할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는 20여 개의 고려인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조선족 동포들의 집거 지역도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이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네. 뭐 일단 뭐 중국 동포들이 집거지하고 있는 곳, 뭐 가리봉동, 대림동, 뭐 서울만 해도 또 건대 입구 쪽에도 있고요. 여기 서남권 지역에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뭐 부천 지역, 그 다음에 안산은 원곡동, 시흥 정황동, 또 뭐 수원 지역, 또 평택, 어쨌든 또 저기 어딜까요? 충청의 당진 쪽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인 동포들도 이 집거지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거지에서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지역의 경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글쎄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인정을 좀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국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쪽하고 많이 좀 협업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동포들도 노력하고 지자체도 노력하고 거기에 재동포청이 어쨌든 동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 하에서 또 거기에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 어떤 내용물,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개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취득 개발해서 어쨌든 그 인식 제고, 그리고 한국 사회 주요 구성원이라는 인식 제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정이 노력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집거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동포 자생단체라든가 또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원단체,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동포청과 또 지자체와 또 이런 단체들이 서로 인프라를 형성, 네트워크, 서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내려가려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도 이제는 방송을 하고 계속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 여러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정말 취재도 하고 영상을 찍어서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참여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재해동포청은 국내 동포 주요 정착지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재해동포 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적십자와도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 같은 경우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복지 예산도 있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예산도 있지만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동포단체 스스로 돕거나 또 민간단체가 이렇게 돕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재해동포청이 뭐 적십자사라든가 어쨌든 이런 지원하는 기관들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동포들을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좀 넓혀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재해동포청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네, 그래도 2024년도 좀 기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라고 그러죠. 청룡. 특히 이 용이 그러니까 득도를 하면은 색깔이 청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룡이 상당히 신령스러운 용으로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상당히 이 청룡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동포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큰 희망으로 와닿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이 뭐 재해동포청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지만은 정말 당사자인 이 동포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함께 우리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포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